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만화 리뷰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오래된 단편작을 위주로 리뷰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비교적 최근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일본 호러 만화계의 거장이 된 이토 준지의 작품인데요. 일본의 소설가 에도가 람포의 동명의 단편 인간 의자를 원작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만화입니다. 오늘 작품은 대화, 나레이션을 비롯해서 작품 내에 나오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묘사는 흐리게 처리했으니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화는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적이 드문 어느 한적한 동네의 거리입니다. 여성은 왠지 모르게 고민이 있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그녀는 문득 길 한편에서 어느 간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구 공방이라 써진 요람당이란 가게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그런 가게지만 왠지 모르게 낡은 간판과 그 분위기에 이끌려 그녀는 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만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나른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여성은 주인에게 맞춤 의자 제작을 문의하는데 푹신하고 허리에 좋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가구이길 바랍니다. 아마도 일할 때 사용할 의자인 듯 합니다. 여기서 여성의 직업이 밝혀지는데요. 그녀는 도쿄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의자란 확실히 중요한 가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의자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란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귀한 물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안쪽에 있으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공에게 보여준 것은 무척 큰 의자입니다. 척 봐도 대단히 무겁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자인데요. 그는 이것이 매우 옛날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꺼낸 이야기는 일본의 다이쇼 시대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의 이야기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작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토가와 케이코, 여성 작가였습니다. 외무성에 일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으며 그녀 자신 역시도 대단히 훌륭한 작가였기 때문에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어떤 원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바치는 작성자의 독백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하나의 기괴한 러브레터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 원고는 실로 기묘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작성자는 자신을 가구를 제작하는 남성으로 밝힙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대단히 추하고 흉해서 이성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던 모양인데요. 그런 그는 자신이 가구 장인이란 것을 이용해 어느 날 기괴한 발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의자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앉은 사람의 신체와 체온, 향기를 느끼는 것에 심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만든 자신이 들어가는 특수 의자는 원래는 사람이 모이는 큰 호텔에 놓여 있다가 결국 어느 높은 공무원의 저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곳에서 이 가구 장인은 그 고위 공무원의 아내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왜냐면 그 아내가 자주 그 의자에 앉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매우 기묘하게 케이코의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외교관으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의 아내, 그리고 그 저택에 놓여진 고급스러운 의자, 또 의자에 자주 앉아 원고를 작성하던 케이코, 이 모든 내용이 마치 토가와 케이코 본인의 상황과 흡사해서 그녀는 이 편지가 실제로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정말 의자 안에 들어있던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편지가 한 통 더 도착했는데 그 편지에는 사실 모든 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단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게 사실 지어낸 이야기란 것에 안심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는데요. 이야기는 다시 토가와 케이코의 일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출판 관계자를 만나고 저번 작품이 독자 투표에서 2등을 차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늘 1등을 하던 그녀의 작품이 밀려나게 된 것이었는데 당연히 그녀는 누가 자신을 제치고 1등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자에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1등 작품은 바로 인간의자란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케이코가 받았던 그 원고 형태의 편지였는데 비록 자신 앞으로 온 편지의 내용이었지만 매우 흥미롭게 읽었기에 관계자에게도 소개해줬고 출판사에서 아예 작품의 형태로 실어줬던 것입니다. 케이코는 사실 그 편지가 처음 자신에게 도착했을 때 자기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늘 즐겨 앉던 그 의자 안에 진짜 그 사람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출판 관계자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편지에 적혀있는 작성자의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그런 주소로 된
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케이코 역시 그 뒤로 더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편지의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것엔 실패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 그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사실 케이코는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인기 작가인 자신의 작품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작품 인간 의자에 밀렸단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소개해줘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 작성자의 주소지가 없는 주소였다는 말에 문득 케이코는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설마 이 의자 안에 정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의자의 출처를 묻는 케이코. 뜻밖에도 남편은 이것을 골동품상에서 경매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의자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동안 새 것인 줄 알았다가 이제서야 중고품이었던 것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편지 속에서 묘사된 인간이 들어간 의자 역시도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팔려온 중고품이었음을 떠올리며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우연이라 되뇌입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분주히 움직이는 듯한 삐걱대는 소리. 불쾌한 기분에 잠에 들지 못하던 케이코는 이 삐걱대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깨웁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아니었고 이건 분명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단 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도둑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발소리는 의자가 놓여있는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코는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어떤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얼마 전 자신에게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가 왔는데 바로 의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 혹시 진짜 의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반응입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가 멈춘 서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재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의자만이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애써 의자를 무시하며 도둑이 있다면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케이코의 시선은 바로 그 의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자는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요. 안에서 사람 얼굴 형상을 한 무언가도 밖으로 나타납니다. 케이코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케이코는 의자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남편을 불렀을 땐 이미 움직임이 멈춘 뒤였는데요. 소란에 잠을 깬 하인들도 서재로 들어오고 케이코는 의자 속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인들도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시키는 대로 의자를 자세히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저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의자 안에 출입구나 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자 남편은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겠냐며 몽둥이를 치켜들더니 의자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하게 의자를 내려쳤는데요. 정말 안에 누가 들어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때려댑니다. 한동안 의자를 내려친 남편은 그녀를 돌아보며 이렇게 때렸는데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으니 안에 누구도 들어있지 않단 것을 이제야 믿겠냐고 말합니다. 며칠 뒤 케이코의 앞으로 또 다른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주 낯이 익은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 인간 의자를 보냈던 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편지를 개봉해서 정신없이 읽어 내려갑니다. 예상대로 그것은 그 인간 의자를 보낸 남자의 편지였고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자신이 들어있는 의자를 내려쳤던 것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 그리고 케이코 본인은 아마도 눈치를 못 챘겠지만 남편의 그 몽둥이질은 사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보다 잘나가는 케이코에 대한 질투심이 담겨 있단 것, 또 이제 자신이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케이코 역시도 의자가, 즉 자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단 걸 그녀도 본인도 모두 알고 있단 얘기였는데요. 당연히 놀란 케이코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의자가 없으면 소설도 쓸 수 없을 거란 얘기에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냅니다. 남편이 의자를 때렸단 걸 어떻게 알아내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주 괴팍한 장난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거실에서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깜빡합니다. 바로 퇴근하는 남편을 마중 나가는 것을 잊은 것이죠.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였음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들의 약속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즉 집에 남편이 없을 때 서재에서만 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자가 불쾌하단 변명도 그만두고 약속도 지키지 못할 거면 당장 작가를 그만둬라 말하고는 화가 잔뜩 난 채 자신의 서재로 향했는데요. 서둘러 화가 난 남편의 뒤를 쫓아 서재로 간 케이코. 남편은 서재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글이 잘 안 써지는 바람에 조바심이 나서 그랬다고 최대한 남편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다른 대꾸도 없이 그저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가자 남편은 서서히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아니, 사실은 힘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몸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게 되는데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등에는 큰 혈흔이 생겨나 있습니다. 남편이 뭔가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케이코 역시 남편의 등에 큰 핏자국이 생긴 것을 봅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상처일까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를 돌아보는데 등받이 쪽에 날카로운 것이 튀어나와 있다가 의자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결국 크게 비명을 지르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택에 도착합니다. 케이코는 도착한 경찰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게 다 저 의자 때문에 벌어졌단 것입니다. 의자 안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계속 숨어 있었고 그 의자 속 인물이 남편을 해쳤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그녀의 이런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의자 등받이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의자 가죽을 벗겨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나타난 의자의 내부는 놀라웠는데요. 정말로 내부는 사람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누군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놓여있는 작은 공간에는 통조림과 건빵, 물통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얼굴 부분에는 눈, 코, 입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이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의자가 그 인간 의자가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가구점 사장이 말한 그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괴한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주인공은 사장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사장의 말에 따르면 작가 토가와 케이코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남편을 해친 여자란 소리를 듣게 되고 정신병에 걸려 작가도 그만두고 어느 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주인공은 그렇다면 지금 사장이 보여주는 의자가 혹시 그 사건에 쓰였던 의자였는지 묻지만 사장은 이 의자는 그건 아니고 연관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자에 박힌 못을 빼내기 시작하는데 못을 빼내며 의자의 내부를 보여주려 합니다. 단 이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고객이 왔을 때만 보여주는 자기만의 특별한 서비스란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의자의 등받이를 걷어내었는데 안에는 아주 기묘하고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화가 되어버린 두 남녀의 신체가 겹쳐져 있던 것. 사장의 말대로 이 의자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미이라는 토가와 케이코, 그리고 남자는 그 인간 의자의 작성자일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사장은 태연하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원하던 사랑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바라던 안락함을 평생 손에 넣었고 남자는 바라던 사랑을 끝내 이뤘다는 것.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며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묘한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당연히 자식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자식들이 후손을 낳았고 두 사람이 살던 의자는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보관되어 왔던 것입니다. 굳이 본인이 직접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사장이 그 두 사람의 후손 중 하나일 것이며 그 역시도 가업을 물려받아 가구장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은 또 한 번 놀라울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공은 자기 직업은 밝혔어도 이름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사장은 그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하야마 유즈오. 아마 처음부터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며 일부러 이 얘기를 꺼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주인공에게 최근 슬럼프에 빠진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며 자기가 직접 의자를 제작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립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주인공이 사는 도쿄의 집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녀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원고 작성에 무척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게 틀렸다며 다 포기하려는 그녀의 귓가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와 택배가 왔다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문을 열어본 그녀는 놀라고 말았는데 바로 커다란 의자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척 커다랗고 무척 무거운 의자였습니다. 이 의자는 꽤 낯이 익은 디자인입니다. 주인공이 시골길을 지나가다 들렀던 그 기묘한 가구장인이 만든 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주인공은 이런 걸 주문한 적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렇게 크게 외치자 마치 의자가 반응이라도 하는 듯이 심하게 꿈을 대며 움직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의자가 꿈틀대는 것인지 혹은 지칠 대로 지치고 겁을 먹은 주인공이 환상을 보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만화는 막을 내립니다. 일본 호러 만화계를 대표하는 작가 이토준지의 인간 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작은 따로 있습니다. 저명한 추리소설가 에드가 람포의 원작 인간 의자인데요. 원작은 1925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만화의 내용은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작 소설의 결말 부분이 만화의 도입부가 됩니다. 인간 의자 내용을 편지로 받게 된다는 내용과 사실 그것이 나중에는 창작임을 밝힌다는 내용까지는 이토준지 버전 만화의 초반부 전개와 같습니다. 원작은 여기서 끝나지만 만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도 두 버전이 각자 다른데요. 이토준지 만화 속의 여성 작가는 토가와 케이코지만 에도가와 람포의 원작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요시코로 나옵니다. 큰 의자 안에 인간이 들어가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앉으면 자신은 그 안에서 위에 앉은 인간의 촉감을 느낀다는 내용, 대단히 퇴폐적이지만 기발한 상상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원작에선 이 모든 것이 창작이었단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토준지 버전을 보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화의 주인공 여류작가 토가와 케이코는 지위가 높은 남편, 커다란 저택에서 살고 있지만 사랑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녀가 여류 작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러한 삶에서 느낀 따분함에 어떤 일탈을 원해서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순수하게 글이 좋아서 작가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집안 분위기는 그다지 부드럽게 보이지는 않죠. 그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고픈 일도 남편과의 계약하에 진행합니다. 단순히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남편이 보고 있지 않을 때만,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만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서재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조건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토가와 케이코와 남편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단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일상에서 분명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가와 케이코 역시도 인간 의자와 흡사해 보이는데요. 인간 의자 속의 가구 장인은 추한 외모 때문에 관계가 어려우니 직접 인간을 대면하는 대신 의자 안에 들어가 사람을 느꼈는데, 케이코 역시도 타인과의 제대로 된 교류는 없이 자기 작품과 독자들이 보낸 편지들만으로 사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기회도 없이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간접적인 접촉만으로 사람을 느끼게 된다는 점은 인간 의자 속 인물과 토가와 케이코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차이는 좁은 의자 속이냐 거대한 저택의 서재 아니냐 뿐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의자 속의 인물은 토가와 케이코를 안아주고 싶어 했고, 토가와 케이코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묘하게 얇은 가죽 한 장만을 사이에 둔 채로 말하진 않았어도 어떤 편안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각자 결핍을 느끼고 있었으며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기묘한 형태로 채워주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말에서 두 사람이 그 얇은 가죽조차도 사이에 두지 않은 채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고 좁은 의자 안에서 지냈단 설정은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 상당히 섬뜩한 상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이 보이네요. 미스터리 만화 리뷰 호러 단편 인간 의자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